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문제 읽어보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3i의 켤레가 켤레가 5 플러스 i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난 굳이 한 번 더 켤레를 취해 볼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켤레는 뭐가 됩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식은 z-3i가 5-i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3i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z는 5 플러스 2i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z 곱하기 z 켤레는 5 플러스 2i고 5 플러스 2i의 켤레는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곱할 때 무슨 공식을 써? 합차 공식을 쓰지. 그래서 5의 제곱 빼기 2i의 제곱 2i의 제곱은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29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켤레를 한 번 더 취해서 z를 바로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 174번입니다. 174번은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뭐 하나하나 이제 말하자면은 실수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여기다가는 1 플러스 i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x 마이너스 yi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yi를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2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i 이렇게 돼서 여기에 분모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좀 큼지막한 좀 이상한 게 생겨요. 이거 계산하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려면 할 수 있는데 계산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분모를 싹 없애볼게. 그러니까 양변에 1 마이너스 i랑 x 플러스 yi를 이렇게 양변에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사라지고 x 플러스 yi만 남을 거고 두 번째 식은 2 마이너스 i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이것이 1 마이너스 i에다가 요걸 곱한 거니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 x 플러스 yi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요거는 계산 하나하나 해주자. x 플러스 yi 그 다음에 xi 플러스 yi 제곱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는 계산해주면은 2에다가 플러스 i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건 그 다음에 자, 얘 먼저 계산해 줄까?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i 곱하기 x 플러스 yi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 x가 없는 것들 하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i가 있는 거 정리해주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계산해주면은 여기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i 제곱이니까 2y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xi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복소수 둘이 같아야 되니까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서 x-y 플러스 1이 2y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푸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요거 뭐 열방식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푸는 건 생략을 하고 풀어주면은 x가 5분의 4하고 y가 5분의 3하고 나온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빼기 y의 값은 5분의 1 하고 나오겠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 실수화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까지는 아니고 팁이 있다면은 실수화하려고 하면 힘들다. 그래서 실수화하기보다 그냥 분수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 푸는데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에 175번 헤이 요거는 진짜 중요해. 그리고 요 175번은 저기 성욱이랑 저기 초원이는 본 적 있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 오메가 기억나나? x 세제곱은 1의 한혹은? 응? 기억나나? 안 날 수도 있어. 안 나면 나중에 또 배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통수학원의 저 2차원에서 2차함수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또 나오고 그때 엄청 중요하게 아예 한 유형이 아니라 한 뭐라 그래야 돼? 중단원을 소단원을 여기다 소모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런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얘를 여기다 고지고대로 집어넣어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4제곱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건 말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식을 여기 x를 간단하게 하는 변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1번 목표는 뭐냐? i를 없애고 싶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1차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i를 어떻게 없애느냐? 여기 어떤 식이 몇 i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면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싹 없어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는 거의 방법은 어떤 식은 i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제곱하는 것이다. i만 남기고 제곱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목표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2 곱하면은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요거를 제곱하면은 당연히 루트 i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도 반대편으로 옮겨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곱해서 i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자 루트 3i를 루트 3 제곱하면 3인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반대편을 끝까지 넘겨주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서 4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군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얘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주세요. 성욱이도 이거 오메가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또 나온다.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0인 걸 이용할 때 이렇게 나눠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여기 주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볼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중간에 살짝 비어있지? 여기 비어있는 거는 x 제곱항이 없잖아. 그래서 살짝 띄워놓은 거다. 내가 이상했니? 보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얘로 한번 나눠보자. x 4제곱을 쓰려면 x 제곱이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x 4제곱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해서 빼주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6x 세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6x를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는 6x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또 빼주면은 마이너스 7x 제곱 여기 6x도 있네.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도 또 없애주면 마이너스 7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 그럼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 그래서 빼주면은 잠깐만 내가 이거 제대로 쓴 게 맞나? 이런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를 맨 마지막에 잘못 썼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4 이렇게만 남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눗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x 4제곱 플러스 7x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몫이 얘고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나머지가 4더라. 이게 제가 앞에 우리가 배웠었던 뭐냐면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 꼴이더라. a는 bq 플러스 r 꼴이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예전에 배웠던 나눗셈을 쓰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얘가 0이더라 이겁니다. 그치? 근데 0 곱하기 뭐시기를 하면 여기는 싹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만 남아? 4만 남고 이게 곧바로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다. 자, 여기까지가 풀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적어야 될 게 조금 더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한번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다 썼나?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잠깐 지우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 요거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나오는 건데 미리 예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아까 전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랬어. 괜찮아요? 얘가 0이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볼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 뭐가 될까요? 혹시 이거 뭔지 좀 알겠다 이런 친구 있나? 성욱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공식 이거가 사실 알고 보면은 인수분해 공식 혹은 곱셈 공식이거든. 자, 요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여러분 이게 뭐가 될까요? 민석이 이거 혹시 기억나나? 응?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야 진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지선이 혹시 기억나나? 어떻게 되니? 잘 기억 안 나나? 한번 앞에 앞에 그 곱셈 공식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a가 x에 해당하고 1이 b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x 세제곱 빼기 1.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괜찮아요? 이게 되는 거고 아까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었으니까 얘가 0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x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x 세제곱이 1인 걸 여기 문제에 적용을 하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x 4제곱은 x 세제곱 곱하기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잖아. 자, 근데 x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은 그냥 x랑 똑같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7x 세제곱은 그냥 7과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없어지고 4만 남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런 방식도 있다. 그만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에 관해서는 다 이거 2차원이 다 끝나고 또 배울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한번 적어주세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176번입니다. z 플러스 오메가가 3 플러스 6i고 z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1 마이너스 4i야. 그러면은 우리는 z랑 w, z 바랑 오메가 바를 다 구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만 변형을 하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금방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특별한 정말 뭐 최후의 수단이 아닌 이상 z를 a 플러스 bi, 오메가를 뭐 c 플러스 di 이런 식으로 두지만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둬도 문제가 풀리긴 풀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 z랑 오메가만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여기는 z고 z바, 오메가랑 오메가바 따로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각각에다가 켤레를 취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켤레는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Z의 켤레니까 Z가 되고 여기는 오메가의 켤레니까 오메가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1-4i의 켤레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4i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되게 쉬운 마치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를 준 것처럼 돼서 Z랑 더블 오메가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Z랑 오메가를 구하면 Z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플러스 5i가 되고 오메가는 둘을 빼서 2로 나눈 거니까 1 플러스 i가 되겠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Z랑 오메가를 우리는 너무 쉽게 구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Z 곱하기 오메가 바를 원한대요.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나는 2 플러스 5i고 여기는 1 마이너스 i고 요거 곱하는 이거는 그냥 계산이죠? 계산해주면은 뭐가 되냐 2에다가 7 여기는 7이고 그 다음에 5i 마이너스니까 7 플러스 3i가 되겠다. 그래서 P가 3이고 P가 7이고 Q가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는 1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더라. 켤레를 취해서 Z랑 오메가에 대한 식만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이거지. 자, 177번입니다. Z는 1 플러스 i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i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i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그 켤레복소수 Z에 대해서 Z 곱하기 Z 바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스텝 2인 이유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5의 i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이렇게 0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귀찮단 말이야. 계산이 엄청 복잡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 Z랑 구하는 거랑 별개로. 오케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가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Z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왜 Z가 0이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금만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증명용으로 프루프라서 줄여서 PF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증명할 때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둡니다. A, B는 실수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Z 곱하기 Z바는 A 플러스 BI고 Z바는 A의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라서 A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한 게 0이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주 쓰던 게 있는데, 자, 아까 전에 A, B를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실수에서 자주 쓰는 게 뭐냐면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오케이? 제가 이런 거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A 제곱, A도 실수, B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을 해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둘을 더해서 0이 되었어. 그러면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냐? 둘 다 동시에 0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되게 당연하게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어야 되겠다. 근데 Z가 A 플러스 BI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Z가 0이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요거는 저랑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요거면 그냥 뭐야 Z가 0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일단 요것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z가 0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실수 부분 x 플러스 y 마이너스 3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허수 부분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도 0이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x랑 y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구해주면 요거 연립방식 푸는 건 1도 아니니까 x가 마이너스 1, y가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 1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어때요? 괜찮아요? 자, 왜 z가 0이면 이렇게 푸는 건 쉬운데 왜 0이 되느냐 이거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178번입니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Z가 A 플러스 2i인데 Z 켤레가 4i분의 Z 제곱과 같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Z는 A 플러스 2i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Z 켤레니까 A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4i분의 Z 제곱 Z니까 A 플러스 2i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4i를 여기다 곱하면 4ai 마이너스 8i 제곱 이렇게 되어서 여기 8i 제곱이 플러스 8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2i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4ai 플러스 4i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ai일 겁니다. 이거 다시 쓰면은 8 플러스 4ai죠. 그러면 4ai가 똑같으니까 사실상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야? a 제곱은 12하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정확히 a 제곱만 원하고 있으니까 a 제곱은 12가 되겠다.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따로 특별한 그런 게 없이 그냥 더 직접 대입을 해주면은 문제가 금방 풀리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실력업도 좀 할 게 많은데 실력업 한두 문제만 풀고 채점 해볼게요. 쉬는 시간 좀 쉬었다가 뒤에 해볼게. 잠깐만. 자, 179번이랑 180번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 해봅시다. 쉬어봅시다. 179번이에요. 자, 179번은 Z가 A에 2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하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Z제곱이 실수가 되어야 된다. 자, 요것도 Z제곱이 실수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요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Z가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요거 증명을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따로 써볼게요. Z를 A 플러스 BI, A, B를 실수라고 둔다면 이렇게 두면은 Z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바로 점프를 할게요. 자, 그런데 얘가 실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허수 부분은 뭐야? 2AB. 허수 부분 2AB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AB가 0이라는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지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A가 0인 경우랑 B가 0인 경우를 한번 보면은 A가 0인 경우 이때 Z는
bi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b는 순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항상 순허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b가 0이면은 z가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z는 0 또는 순허수 이렇게 써줘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경우가 b도 0일 수도 있어서 그렇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런데 b가 0이면 z는 그냥 a잖아. 그러면 우리는 z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하니까 z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z제곱이 실수더라 라는 건 z가 실수거나 순허수더라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지금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자투리 같은 자투리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그 내용에서 설명을 안 한 혹은 못한 내용들이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문제를 풀면서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더 정리해주면 얘는 2a-1 플러스 a 플러스 2의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 또는 순허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합쳐주면은 실수이려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0이거나 또는 순허수이려면 2a-1이 0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양수값 그 실수 a 값의 곱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180번입니다. z가 a의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1 플러스 i 하고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x제곱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거 우리 복소수 배울 때 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 생각 없이 루트를 취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것도 내가 좀 점프를 한 거고 조금 더 세세하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면 x제곱의 루트는 루트 마이너스 16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신할 때 제가 이거 자주 설명했죠.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하면은 이게 뭐라 그랬더라? 나영아 뭐라 그랬냐?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 이거 우리 내신할 때 주거를 했잖아. 내신한 지 이제 2주도 안 됐어. 응?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나?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하면은 a 제곱이 먼저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절대값이 된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x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게 여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가 껴있으면은 이거를 루트 1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 쪼갤 수 있죠. 괜찮아요?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i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루트 16은 4니까 여기가 4i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대값 x가 2다. 그러면 x를 만족하는 게 뭐랑 뭐가 있겠습니까? 2랑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치? 이거를 빠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없애면은 그러면 반대편에 절대값이 없는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요 식은 뭐라고 할 수 있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i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z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건 z가 플러스 마이너스 4i다 라는 이야기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한번 빠르게 이렇게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z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3a-b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b의 i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로 z가 그냥 4i고 두 번째로 z가 마이너스 4i일 수도 있으니까 자 z가 그냥 4i이려면은 3a 마이너스 b는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는 4여야 됩니다. 이거는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3 하고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3A 마이너스 B가 계속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하고 나와서 A가 1, B가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굳이 쓸 때 요거 또는 요거 이런 식으로 답을 써 주셔야 된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두 가지니까 답도 두 가지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은 10일 수도 있고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해도 10이니까 이거는 뭘 해도 10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자, 18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다 라고 할 때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x분의 13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요거를 당연히 x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뭐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x 세제곱이 내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전에 요거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i를 없애야 돼요. i를 없애기.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i를 없애려면은 i만 남겨두고 제곱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x제곱 플러스 3이 2i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 한 것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3이 0이다 라는 조그마한 결론이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거를 아까 전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요게 0이니까 요걸로 나눠서 어떻게 했었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되게 마음에 걸려요. 그치? x분의 13을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걸까 싶은데, 자, 여기에서 요거에 좀 주목해보자. 여기 13이 있죠? 그치? 여기도 x분의 13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의 이제 킥이라고 할까? 그런다면 여기 식을 x로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왜 x로 나누냐면은 x분의 13을 만들기 위해서. 괜찮아요? x로 나누는 이유는 x분의 13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보면은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분의 13이 0이다 하고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x 세제곱 6x x분의 13 요렇게 한 게 0이니까 요렇게 3개를 묶은 게 0이 돼버리잖아. 괜찮아요? 이게 싹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뭐만 남느냐? 얘는 x 4제곱 플러스 8x 제곱만 남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말하자면 요 세 항이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 효과가 생긴 거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x 4제곱이 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x 4제곱은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3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괜찮습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돼서 2x제곱 마이너스 1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x제곱이 또 여기 3 마이너스 3 플러스 2i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어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9 플러스 4i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182번입니다. 182번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법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이 여전히 켤레복소수를 다루는 걸 좀 어려워해서 그렇다. 자, 여기 식을 써보면 알파 바가 2고 베타 바가 2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i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이런 풀이 방법은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파는 여기에서 베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켤레로 나누니까 알파 바분의 2 여기는 베타 바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알파 켤레분의 2 더하기 베타 켤레분의 2 한 게 2i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 2가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알파 켤레분의 1 베타 켤레분의 1 한 게 그냥 i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통분해 보자. 통분해 보면은 알파 켤레 곱하기 베타 켤레 분의 베타 켤레 더하기 알파 켤레 한 것이 i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 그치? 켤레 복소수의 성질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켤레 베타 켤레는 알파 베타 켤레의 전체 곱을 먼저 하고 켤레를 나중에 해도 되지요. 똑같은 원리로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를 켤레를 취한 거랑 같더라.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치? 켤레는 붙여지거나 합쳐지거나 그럴 수도 있더라.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 요 식을 조금 더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알파 베타 켤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가 i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이가 안 왔어요. 하랑이요? 연락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2i의 켤레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은 마이너스 2i를 알파 베타의 켤레로 나눈 게 i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알파 베타 켤레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i가 i 곱하기 알파 베타의 켤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의 켤레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알파 베타를 원하는 거잖아. 그치? 알파 베타를 원하면 여기에다가 또 한번 켤레를 취해주면 되는데 켤레는 그냥 알파 베타죠? 근데 여러분 실수의 켤레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i잖아. 괜찮아? 여기에 켤레니까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게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여러분이 아마 잘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연락 좀 해볼게. 자, 이제 할 두 문제가 조금 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83번입니다.
자, 183번에서 켤레북 Z랑 그 켤레북 소수 Z 바에 대해서 Z 켤레분의 Z 플러스 2Z 켤레가 3 플러스 2i가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거에서 Z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분수꼴이잖아. 그치, 여러분? 분수에서 여러분 나눌 때 분모가 절대 뭐면 안 돼요.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돼. 괜찮아요? 오케이?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거 수학에서 뺀다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 Z 바가 0이다 이러면 뭐라 그랬지? Z가 0이다 라고 했잖아. 괜찮아? 그치? 근데 얘가 0이 아니면은 Z도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Z가 절대 0이 아니구나 이거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뭔가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거는 정말로 다른 게 없이 Z를 A 플러스 BI라고 둬야 돼요. A, B는 실수라고.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 다른 식으로 풀려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 않는 문제다. 그래도 주어졌으면 풀어야 돼. 그치?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서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눈 다음에 Z A 플러스 BI 더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3 플러스 2i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합차 공식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여기는 3a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3 플러스 2i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해주면 실수 부분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3a가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 b가 2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하는 거야 싶은데, 자, 얘를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양면에 곱해줄게요. 그러면 3a는 3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는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식을 3으로 나눠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냥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a 대신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a를 집어넣어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b는 2a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b는 마이너스 2a 하고 나올 수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여기다가 요 첫 번째 식에다가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는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따라서 5a 제곱 빼기 a가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a로 묶어주면은 5a-1이 0이라서 a는 0이거나 또는 a가 5분의 1이거나. 자, 근데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2a라고 했으니까 b도 0이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2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했으면 z가 a 플러스 bi니까 z가 0이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분모에 z바가 있어서 z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z가 0일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괜찮습니까? 따라서 요 경우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z는 5분의 1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연립방식 푸는 게 조금 귀찮은데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184번 한번 가보자. 자, 184번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 귀찮은 악질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를 처음 여러분 공통수학원을 사실상 처음 배우고 있잖아. 처음 배우는 친구한테 이런 문제까지 풀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풀이를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내년에 계속 볼 거란 말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볼 수도 있고 모의고사에서 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에는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자,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A, B, C, D는 자연수라고. 여기에 밑줄 좀 많이 쳐주세요. 이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은 Z1 바가 10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식을 여기에 Z1에 A 플러스 BI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가 10이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합차 공식이잖아.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10이 되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랑 같아? 기억의 기억이 참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 보기는 참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 자, 다음에 니은을 보자. 니은 보기. 자, Z1 더하기 Z2 바가 3이더라. 얘가 3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도 식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Z1은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고 Z2의 반은 C 마이너스 DI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와서 A 플러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D의 I가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3 플러스 0i랑 같으니까 어떻게 나오게 되냐? A 플러스 C는 3, 그 다음에 B는 D와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A, B, C, D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A, B,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이라는 걸 기억해서 알고 있어. 괜찮아? 요거를 조금 더 파보자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 B, C, D가 자연수라고 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었어요.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 되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예를 들면은 0이랑 루트 10도 가능하고 루트 2랑 루트 8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실수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얘가 자연수다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A랑 B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괜찮아? 뭐밖에 없어? A가 1일 때 B가 3이라서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괜찮아? 이것만 있나?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 A가 3이고 B가 1일 때도 있겠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A가 3, B가 1이거나 또는 A가 1이고 B가 3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로 A가 3이고 B가 1이야. 자, 그럼 여러분 A 더하기 C가 3이어야 되니까 C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B랑 D랑 같으니까 D는 1이어야 될 거야. 자, 근데 잠깐만 여러분, 봐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맞아? A, B, C, D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맞아? 아니죠. 뭐 때문에 안 돼? C가 0이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치?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답이 되냐? A는 1, B는 3 이런 경우에 A 더하기 C가 3이어야 되니까 C가 2, B랑 D랑 같아야 되니까 D는 3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A, B, C, D를 다 구했으니까 니은 보기에 C 더하기 D는 5다. 그치? 요렇게 얘기하는 니은 보기는 참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니은 보기도 참이 되겠다. 여기에 이렇게 치면 되겠군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 니은, 복, 디귿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기억 보기가 제일 쉽고요. 니은 보기가 조금 더 어렵고요. 디귿 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귿 보기를 하러 갈 건데 이 디귿 보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사실 기회를 쭉 한 거예요. 자, 식을 한번 보자. 디귿 보기. Z1 더하기 Z2 곱하기 Z1 플러스 Z2의 편례한 것이 4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Z1 더하기 Z2 한번 해볼까? Z1 더하기 Z2 하면은 A 더하기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거의 켤레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의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거는 뭐냐? 뭐 더하기 뭐 빼기 뭐니까 여기도 넓게 보면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빼기 B 플러스 D의 제곱 I 제곱 이렇게 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더한 게 41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뭐가냐면은 결국 이걸 또 써야 돼. A, B, C, D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도 자연수입니다. 그치? 그리고 B 더하기 D도 자연수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제곱으로 4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치?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할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2야. 2의 제곱 더하기 몇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으로 41이 만들어질 수 있냐? 하면은 여기는 루트 예를 들면은 37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자연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보면은 뭐밖에 안 나오냐? 4, 5. 그치?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41이죠. 그치? 16이랑 25니까 또는 반대로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로 A 더하기 C가 5고 B 더하기 D가 5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A 더하기 C가 4고 B 더하기 D가 5인 이런 경우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 하는데 애초에 A, B 자체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1번 경우에 대해서도 A가 3, 1, A가 3, B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1, B가 3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괜찮아? 그치? 여기에 대해 성격을 나눠서니까 총 몇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네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요. 네 가지나 따져야 돼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자. 자, 여기에서 1에 1 여기에서는 순서를 A, B, C, D 순서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A가 3이고 B가 1이다. 여기가 A가 3이고 B가 1이야. 자, 근데 A 더하기 C가 5여야 되니까 C가 몇이 돼야 돼? 2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D는 몇이어야 돼? B 더하기 D가 4여야 되니까 이렇게 3하고 나와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다음에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를 보자. A가 1이고 B가 3이야. 자, 그럼 A 더하기 C가 5이려면 C가 4여야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에 B 더하기 D가 4여야 되니까 D는 1이어야 돼. 괜찮아?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에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요거는 따로 안 할 거고 이렇게 결국 합쳐진 거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A, B, C, D 하면은 자,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A 더하기 C가 4이려면 위에는 C가 1이고 D가 4여야 돼. 괜찮습니까? 그치? A가 1이고 B가 3인데 A 더하기 C가 4이려면 3이고 2여야 돼.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서 A, B, C, D가 총 4가지가 나오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디귿 보기를 다시 보러 가면 이제 우리는 4가지를 다 구했기 때문에 Z2, Z2 바 Z2, Z2 바를 구해주면은 얘는 C 플러스 DI, C 마이너스 DI입니다. 얘는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을 여기에 대해서 각각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
자, 여기에 C가 2고 D가 3이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3일 거야. 4 더하기 9. 괜찮니? 다음에 C가 4고 D가 1이니까 얘는 17. 여기도 17, 13일 거야. 따라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될 수 있는 건 13 또는 17 이럴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걔 중에 최대값은 17이다. 이 중에 더 큰 건 17이니까 D급 보기도 참이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엄청 짜증나죠? 그러니까 4가지나 따져줘야 되는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2가지 또 안에 2가지에서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다.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학교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한 6월 모의고사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한두 문제, 모의고사에 이제 한두 문제 나오고 내신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중학교 내신에서 8,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그 정도 점수를 내려면은 이런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말하자면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고1 수준에서 낼 수 있는 거의 최고가 완전 최고다라고는 아닌데 최고 레벨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숙제한 거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거의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118페이지 한번 펴봐요. 118페이지 여기에 내가 그때 235.7 이렇게만 하라 그래서 234랑 236이 안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응? 이거 지금 저랑 간단하게 해보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234번이에요. 얘는 자 2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b의 k 마이너스 3이다. 자는 0이. 자, 여기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에 무조건 밑줄 치고 눈이 반짝해야 돼. 성우가 이게 무슨 의미냐? 응? 이게 이 말이 무슨 의미야? 그것도 맞는 말인데 결국 그것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근데 뭐가 항등식이냐라는 거에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죠? 대체로 항등식인 건 맞는데 뭐가 항등식이냐? x는 2를 근으로 가진다라는 요 말이, 그러니까 x2를 여기다 대입한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앞에서 배웠던. 자, 그럼 x를 2인 거를 한번 집어넣어 주면은 x2인 걸 대입을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니까 8 이렇게 될 거고 2a의 k 플러스 1 플러스 b의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 이거지. 그치?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 k 더하기 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k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k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되겠지? k에 대해서 정리하면 2a 플러스 b의 k 플러스 8 플러스 2a 마이너스 3b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어서 2a 플러스 b는 0이어야 되고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8도 0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고 b가 2구나. b가 그냥 2 하고 나오고 a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랑 b를 구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거 연립방식 푸는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요거 계속 얘기하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뭐다?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거 잘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236번이에요. 자,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3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ay 마이너스 xy 플러스 1은 0이 일단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치? 중근까지만 일단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문자 하나로 정리를 해볼게. 괜찮아? 일단 우리는 x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하면 3y제곱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자, 근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대. x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써보자. 근데 여기 밑에다 x라고 써볼까요? 뭐냐면 x에 대해서 판별식을 구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x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b가 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4ac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 곱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고 3y제곱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은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여기 둘이 곱하면은 24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정리해주면은 25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에 8 마이너스 8a의 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어. 자, 문자의 다음 말을 보자. 요거를 만족하지, 이거를 중근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y 값이 이거를 만족하는 y 값이 한 개밖에 없다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y 값이 한 개밖에 없대. 2차 방정식의 근 y가 한 개밖에 없대.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중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요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판별식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y에 대한 판별식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y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y에 대한 판별식이 또 0이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죠. 괜찮아요? 짝수 판별식은 왜냐면 여기 이게 2 곱하기 4 마이너스 4a니까 괜찮니? 그치? 그래가지고 짝수 판별식을 쓰면은 b'의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 25 곱하기 8 한 것이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니?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전개해주면 16a 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16 빼기 200 한 것이 0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요거 계산해주면 16a 제곱 마이너스 32a 마이너스 184는 0. 자, 그럼 얘는 8로 나눌 수 있어요. 8로 나눠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8로 나누면 23은 0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이거는 근데 인수분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근해 공식에다 넣어줄 수밖에 없겠다. 근해 공식에다 넣으면 바로 풀리는데요. 우리 이참에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꾸는 거 연습해보자. 2로 나눠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23은 0이야. 자, 그래서 2분의 23 반대편으로 넘겨봅니다.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되겠니? 몇을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어? 민서가 뭐 더해줘야 되냐? 1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25 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루트 취해주면은 a 플러스 1이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2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루트 25는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리화도 해주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A가 뭐라고 해서 양수라고 했었지? A가 0보다 커야 하므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 루트 2 얘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236번의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문제를 푸는 게 처음에 X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한 다음에 그 판별식에 또 판별식을 했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이거의 키워드를 이렇게 둡니다. 판별식의 판별식. 판별식의 판별식. 이런 식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판별식을 했는데 그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거기에서 또 한 번 판별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판별식을 2번 적용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 내가 저기 풀이에다 판별식의 판별식이라고 적은 거야. 판별식을 적용한 다음에 그 식에 대해 또 한 번 판별식을 써야 된다 이거지.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풀이는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저 뒤에는 그냥 계산이라서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근은 당연히 알파랑 베타일 거고 계수는 여기에 계수들이니까 a, b, c 얘네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러면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뭘 이용하는 방식이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 인수분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x가 a가 아니라 알파죠. 알파 또는 x가 베타 여기 근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각각을 반대편으로 넘겨서 x-알파가 0이거나 x-베타가 0이거나 이럴 겁니다. 괜찮아? 이걸 만족하는 식은 무엇이 있냐? x-알파, x-베타는 0 이런 2차식일 겁니다. 괜찮아요? 원래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그 푸는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식이 주어진 식이랑 똑같으려면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a잖아.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식에다가 a를 곱해 주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랑 모양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 얘는 전개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전개만 한 거예요. 자, 그럼 요 두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의 개수 b는 어떻게 돼야 돼? x의 개수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두 근의 곱은 2차 a분의 c 2창의 개수 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식을 보더라도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몇인지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근의 합은 몇이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2분의 3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요. 괜찮니?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런 게 어떤 2차 방정식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배운 뒤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게 있다면은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리고 뭔가 근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쓰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 사실 요걸로도 충분한데요. 한번 여러분한테 일부러 미친 짓 좀 시켜볼게요. 자, 우리 근의 공식이 있다. 근의 공식이 뭐냐? 여기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겁니다. 괜찮아요?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알았지? 사실 이렇게 유도하는 건 요걸로도 충분해.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뻘짓에 가까운데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파랑 베타를 알파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베타는 요 중에서 마이너스인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볼 수 있지? 그치? 더해보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여기 루트 플러스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 여기가 사라질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여기는 그냥 2a분의 여기 마이너스 b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2b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진짜로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겠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끔찍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루트는 생략하고 안쪽에 뭐가 써져 있는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부러 생략할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편의상 판별식이니까 D라고 씁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둘이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 되네. 2a랑 2a니까 괜찮아? 자, 근데 여기는 뭐 더하기고 뭐 빼기 뭐야? 이게 무슨 공식이야? 무슨 공식이냐, 미성은? 합차.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루트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4a 제곱분의 b 제곱. 근데 d가 여기 루트 안에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나면 4a로 나눠주면 진짜로 a분의 c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로도 보일 수 있고 근의 공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뻘짓에 가까운데 굳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줬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의 공식 요거는 엄청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두 근의 합과 곱이죠. 여러분 내가 합이랑 곱 엄청나게 강조한 때가 있어. 합이랑 곱을 엄청 강조한 때가 있어. 뭐 언제 강조했냐? 응? 내신 때도 했었고 우리 이거 공통수학 1에서 뭐 할 때도 했었냐면은 얘네 둘이가 합쳐져서 곱셈 공식을 만들 때 엄청 유용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거야. 다음 쪽 가보자. 120쪽 한번 가봐요. 121쪽. 121쪽에 240번 한번 보자. 240번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야. 그치? 3x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두 근이 x가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냐?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정확히는 좀 더 자세히 쓰면은 마이너스 x 최고차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거고 알파 베타는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중간에 떼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말 그대로 공식 자체만 적용하는 거니까 쉬운데 3번, 4번을 보자. 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래. 그치?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쓸 수 있도록 변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분해줘야 된다고.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네, 베타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3 하고 나와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여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이거야. 여러분, 합과 곱을 알아.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변형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지선아, 뒤에 뭐가 붙어야 정확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남겠어. 이거는 되게 간단한 변형이죠. 뭐니? 기억 안 나나?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쵸? 여기에서 얘만 남기고 있으면 뒤에 뭘 빼야 돼? 그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돼야 돼요.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5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고 제 정신이 아니구만. 13이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순간 착각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곱셈 공식, 특히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죠. 그치? 이거를 여러분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배워볼게. 자, 여기에서 외우면 좋은 공식이 하나 더 있어. 자, 뭘 외우면 좋냐면은 이거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죠. 그치? 플러스 알파로 한 번 더 외워주면 좋은 게 두근의 차입니다. 두근의 차.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야.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쓸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두근의 차라고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다. 자, 얘는 공식으로서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근의 차입니다. 이걸 알면은 조금 더 편해요. 오케이?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 사실 이것도 이제 외우면 좋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유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부터 구해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얘네 둘만 가지고 변형할 수 있어.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치?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빼기 4 알파 베타를 해야 돼. 괜찮니? 이거 기억나시죠? 괜찮아?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얘는 빼기 4 알파 베타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될 테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분의 4c야.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그치?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은 이게 절대값이 되겠죠. 다시 해주면 여러분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하면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도 절대값 취해주면 루트 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얘가 뭐야? 절대값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좀 외워두면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그래서 지금 뭘 해보냐? 240번은 나랑 했고 241번에 3번, 4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3번, 4번 하려면 1, 2번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41번을 다 푼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3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나옵니까? 두근의 합.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2하고 나올 거고, 그치?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3분의 2하고 나오겠다. 괜찮나요? 요거를 일단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보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를 얘네 둘 가지고 써먹어 변형할 수 있다 이거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시작하자. 그래야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나오니까 괜찮아?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유사야, 뭐 붙어야 되겠냐? 뒤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인가? 얘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필요하겠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 공식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4번은 통분해줘야 되겠지.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통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얘도 변형해야 돼. 분자도 얘는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를 알파 베타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은 3분의 2 분의 여기는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4에서 3분의 4 뺀 거니까 3분의 8을 3분의 2로 나눈 거죠. 여기다 똑같이 3 곱해주면 2분의 8 해서 4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 때 밑에 문제는 다음 이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 설명할 때 또 풀게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자. 자, 9번입니다. 자, 9번.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보는 즉시 뭐부터 써야 돼? 두 근의 합과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쓰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두 근의 합 몇입니까?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2. 두 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부터 쓰고 시작해야 된다고. 오케이? 무조건 이게 처음인 거야. 자, 그래서 1번 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부터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걸 못하면 이 문제를 아예 풀지를 못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필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이거나 또는 인수분해 공식 이거를 좀 외우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기서도 쓰이거든요. 괜찮아? 앞에 걸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면 좋겠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를 빼야 되냐? 죄송합니다. 몇 알파 베타 빼야 되겠어? 얘는 플러스 알파 베타면 얘가 플러스 2 알파 베타잖아.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몇을 빼줘야 돼? 4 알파 베타를 빼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자유자재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말하자면은 렉이 있어서 안 돼. 버벅거리면 안 돼. 오케이?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공식 외우는 건 쉬워. 2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뭐 한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괜찮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
그래,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얘는 4에다가 2 더해서 6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자,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본 곱셈 공식 변형이다. 자, 얘는 어떻게 변형해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시작해야 돼. 자, 나연아, 이거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했었지? 어떻게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근데 이거만 붙나? 아니죠. 알파 플러스.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더 붙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걸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내가 강조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에서 버벅거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계속 연습해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니까 과장되게 말하면 요걸 배운 이유가 뭐냐? 요런 데서 써먹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는 11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자, 얘는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에 4번. 요건도 조금 귀찮은데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통분해보자. 통분하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통분을 하면은 여기는 알파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의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두 개 있고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숫자 이제 집어넣어 주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1이고 여기는 몇이냐 3이니까 2분의 5 이렇게 돼서 답은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곱셈 공식 변형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244번에 몇 개만 해볼까? 홀수번 1, 3, 5번만 한번 해봅시다. 244번의 홀수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두 분의 합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3 이렇게 나올 거고 두 근액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4 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일단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두 근의 곱은 4 이렇게 두고 자, 1번 얘는 어떻게 변형해야 돼? 알파 베타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와서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3번 얘는 전개해주면 4알파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해서 16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가지고 1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니? 다음에 5번. 자, 5번은 통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가? 앞에서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자, 숫자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3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를 알파 베타가 4니까 4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얘는 27에 30 빼니까 마이너스 9에서 16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분의 9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게 넘어가는 게 스무스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느낀다면은 뭘 복습해야 돼? 곱셈공식 변형을 복습을 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진 않아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되면 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혹은 느리게 풀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계속 얘기합니다. 곱셈공식 변형 복습 많이 해야 돼. 자, 다음 쪽에 10번을 잠깐만 내가 10번을 썼는데 245번에 별표 한번 쳐주세요. 245번에 별표 한번 쳐주세요. 요 문제가 좀 할 게 많다. 자, 뭘 할 게 많냐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4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의 합과 곱을 미리 쓸 수가 있겠다. 두 근의 합 몇이냐 하면은 2고 두 근의 곱은 4 하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좋아.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분의 알파 베타네.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 분의 알파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얘를 통분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통분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통분하려고 하면은 많이 어려울 거야. 그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통분하는 게 아닐 거라 이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는 거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x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것도 참이 되잖아. 그치? 또는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 하나가 더 있는 거냐면 여기다 알파 넣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도 0이어야 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도 0이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 요거를 이용해야만 된다. 그래서 요런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 괜찮습니까? x 대신에 알파, x 대신에 베타를 넣은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파 제곱이랑 4가 여기도 이렇게 보이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파 제곱 플러스 4가 2알파, 얘는 베타 제곱 플러스 4가 2베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4를 2알파로 바꾸면 2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2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된다 이거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좀 풀기 쉬워졌다. 얘는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어주면은 4분의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식 두 개, 이런 게 필요하다.